결국에는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이란 게 크게 봐서 두 가지지. 하나는 대우법, 하나는 비교법. 각각 뭐니? 대우로 사용한 증명이란 건 뭐야? 지우야. 대우랑 원래가 못한 것이 같다는 거. 그렇지. 대우랑 원래 명제가 참고지시 일치하기 때문에 그냥 명제 가지고 증명하기가 좀 곤란한 거는 대우로 사용해서 증명하면 좀 더 편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수론 같은 거는 그렇게 증명하기 편하지. 무리수다를 이해해야 되면 제곱해서 대우로 증명하는 건 훨씬 편하니까. 규율법은 뭐야? 규율법은 아니라고 가정하는 거야 일단. 반대로 얘가 무리수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얘가 유리수라면 하고서는 논리를 펴봤는데 그게 틀렸다 그러면 아 얘는 유리수가 아닌데 무리수네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건데 이건 좀 이따 밴드에서 문제를 보면서 하고 사실은 2단원에서 중요한 거 두 가지야. 절대부등식에서 특히 2단원에서 중요한 거 그 위에 있는 부등식 증명에 이용되는 실수의 성질 이런 거는 여러분 이미 앞에서 성질이 수학 단계를 밟아왔다면 알고 있어야 돼. 당연한 내용들이야. 실수의 경우에 A제곱 같은 경우에는 0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대. 왜 그래? 나는 왜 그래? 실수가 뭐야? 허수는 뭐고? 나연아 허수는 뭔데? 제곱했을 때 음수가 되는 게 허수야. 그치? 제곱했을 때 음수가 안 되는 건 뭐겠어? 그럼 당연히 실수지. 그치? 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저 제곱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얘기는 뭐야? 그냥 실수의 정의 얘기하는 거야. 그치? 여기 있는 거 다 당연한 내용들이야. A가 B보다 크다면 A-B는 0보다 크다. 저거 이해하면 알 수 있잖아. A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실수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수끼리의 제곱도 더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만약에 실수를 제곱했어. 그래서 더했어. 그러면은 근데 그 결과 0이래. 그럼 A도 B도 둘 다 보다 0이라는 뜻이야. 맞지? 왜냐면 실수들은 제곱해봤자 뭐가 안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안 되기 때문에 다 플러스는 어떻게 0이 돼? 둘 다 0이면 가능한 거지. 절대값 A의 제곱은 그냥 A제곱과 같고 왜냐면 쟤는 다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기 때문에 A, B 각자 실수를 절대값이어서 곱했을 때는 그냥 곱한 다음에 절대값이나 다를 바가 없다. 결과물은 어차피 양수일 거 아니야. 절대값 A는 A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다. 그렇지? 양수라면 같을 거고 음수라면 클 거고 이런 건 다 아는 내용이잖아. 그래서 A, B의 대소, A제곱, B제곱의 대소 그리고 루트 A, 루트 B의 대소가 전부 일치한다. 큰 놈이 크다. 절대부등식 여기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중요한 건 이 두 가지지.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산술평균, 기하평균 식이 뭐야? 원래 식은 이거야. 산술평균이 뭔데? 둘이 더해서 일어나는 거. 둘이 더해서 일어나는 거. 기하평균은 뭔데? 둘이 곱해서 루트에 나오는 거. 이게 기하평균이잖아. 둘 중에 누가 더 크다? 무조건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는 법칙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는데 실제 활용할 때는 이렇게 안 쓰지. 대부분 많이 쓰는 건 어떻겠어? A 플러스 B라는 놈이 2 루트 AB보다는 무조건 크거나 같다. 이걸 많이 활용하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코시가 누구야? 너네 코시 모르지? 플레임이 오기스탱 루이 코시거든? 나중에 프랑스 갈 일 있으면 파리에 무슨 타로 있어 지금? 그 에펠탑 중간에 코시 이름이 써있어. 오기스탱 루이 코시라고. 나중에 한번 마음껏 들고 와서 봐. 그만큼 위대한 수학자인데 이 사람이 만든 부등식이 뭐냐면 각자를 제곱해서 더한 것은 그 다음에 각자를 제곱해서 더한 것을 곱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얘네들을 항마다 곱해가지고 이렇게 ax 플러스 by의 제곱하는 것보다 제가 무조건 크거나 같더라. 이거 증명은 되게 쉬워. 이거 증명 어떻게 하면 돼? 우진아. 데이도 나쁘지 않은데 그냥 전개하면 돼. 전개하면 ax by가 남을 거야. 항이. 그래서 그냥 전개하면 단 얘는 어떤 때만 쓴다. a, b, x, y가 다 없다. a, b, x, y. x, y가 어떨 때? 어떨 때 써? 잠깐만 얘가 아닌가?
그 내용이 아니구나. 산술기하처럼. 산술기하는 어떨 때 쓴다? A, B가 전부 양수일 때. 양수일 때만 쓰는 거고 요거는 상관없어. 어쨌든 얘가 그러면 두 개만 될까? 이런 형태도 가능해. 이런 형태도 가능해. 나연아 5보다 크겠어. ax 플러스 by 플러스 cz의 제곱보다 이런 형태도 가능해. 4개는 될까 지우야? 4개도 가능해. 12개는 12개도 가능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 여기 보면 부등호가 있는데 그 사이에 등호가 있지. 등호는 언제 성립하니? 그렇지. 산술기 같은 경우 같은 경우는 A와 B가 같을 때 생깁니다.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같은 경우는 어떨 때? AX와 AX네. AY랑 BX가 같을 때 성립. 이것도 기억해두면 좋아. 이거 가지고 내는 문제들이 가끔 있어. 그래서 사실은 산술기하랑 코시-슈바르츠 두 개는 요 단원의 문제는 거의 다 풀 수 있어. 나머지는 이게 어디까지 어떻게 가느냐 문제니까 상문제 좀 같이 보면서 봅시다. 상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 뭐 이렇게 많이 가. 첫 번째 상문제 이게 아니야. 맞구나. 한참 뒤에 있구나. 727번. 아주 간단한 문제지.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이 4일 때 이렇게 나와있어. 근데 요 앞에 보니까 x 앞에 1, y 앞에 마이너스 2, z 앞에 1이 있네. 보이지 눈에 못 써야 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써야지. 어떻게 쓸 거야? 1, 마이너스 2, 1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1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써주고 그 다음에 x제곱, y제곱, z제곱 있는 거 그대로 써주고 부등호가 왼쪽으로 가고 여기는 뭐가 써지겠어? x 마이너스 2y 플러스 z의 제곱. 다원아 지금 알아듣겠지? 아까 전에 A, B, C 역할이 1, 마이너스 1인 거야. 그치? 처음에 식만 잘 익혀두면 그 다음은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X제곱, Y제곱, Z제곱이 다 합쳤을 때 4니까 4 써주고 저기는 얼마나? 6이네. 그러면 이게 얼마라는 얘기야? 24보다 작고 나간다는 얘기네. 그렇다면 X-2Y 플러스 Z라는 놈이 실수니까 제곱했을 때 음수될 리는 없잖아. 그렇다면 얘는 그냥 양수니까 x-2y 플러스 z는 24에다가 루트 플러스 한 거 플러스 루트 씌우면 뭐야? 4가 24니까 2 루트 6이네. 그치? 맞니? 그래서 x-2y 플러스 z의 최대값은 2 루트 6이다. 간단하게 이걸 쓰는 문제였지. 상문제 같지가 않지. 자, 그 다음에 증명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 이 증명 어떻게 할 건지 여기 뭐 규율법을 썼는지 대역법을 썼는지 그게 아니고 얘도 잘 보면 산술기야. 그냥 산술기야.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봅시다. b 플러스가 x고 저 여기 뭐야? b 플러스가 x고 c 플러스 a가 y고 설정을 한 거야. a 플러스 b 플러스 이렇게 계속 복잡하니까 설정을 했더니 자,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다 더하니까 어떻게 돼? 좌변은 좌변끼리 다 더하면 여기 보면 B가 2개, C가 2개, A가 2개니까 이 A 플러스 B 플러스 C 될 거야. 각자 2A, 2B 있으니까 그게 뭐가 돼? X 더하기 Y 더하기 Z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양변을 2로 나눠서 A 플러스 B 플러스 Z, C라고 하면 앞에 2분의 1이 붙는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되겠지. 가에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2분의 1이라고 써줘야 돼. 이렇게 하고 봤더니 자 그 다음에 A라는 값이 어떨지 어떻게 알아? A 값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요걸 빼주면 되잖아. 좌변에서 B 플러스 C를 빼줬더니 그 B 플러스라는 우리가 요렇게도 써볼 수 있겠네. 2분의 1 쓰고 2x라고 써도 되겠네. 그렇지? 어차피 x니까 위에서 아래 좌변 좌변 우변 우변끼리 빼줬더니 A라는 놈은 2분의 1 y 플러스 z 마이너스 x가 되고 B, C도 마찬가지 작업을 하니까 A 플러스 1을 빼주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2를 빼주고 해주니까 B, C도 저렇게 나올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를 보니까
B 플러스 C가 아까 뭐였어? X였잖아. C 플러스 A가 아까 뭐였어? Y였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B가 Z였으니까 얘네들을 바꿔주면 여기 X, 여기 Y, 여기 Z가 되겠지. A라는 놈은 어떻게 바꿔? A라는 놈은 요 놈을 넣어주는 거지.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 2분의 1은 밖으로 뺐다 치고 X분의 Y 플러스 Z Y 플러스 Z 마이너스 X가 될 텐데 얘는 어차피 덧셈이니까 우리가 얘를 지우고 분수는 다 분리가 가능하잖아. X분의 Y 플러스 X분의 Z 마이너스 X분의 X가 될 텐데 X분의 X는 당연히 마이너스 1로 바꾸면 되지, 그지? 그렇게 해서 여기도 마이너스 1이 하나 남고 마이너스 1이 하나 남고 마이너스 1이 하나 남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 Y분의 Y 마이너스 Z분의 Z 그렇게 나온 거를 어떻게? 밖으로 빼주는 거지. 2분의 1이 곱해졌으니까 얘는 그러면 뭐가 들어가야겠어? 마이너스 2분의 3이 들어가야겠다. 그치? 여기서 요 안에서 괄호 안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런 거 밖으로 빼준 거야. 나머지는 그대로 써준 거야. X분의 Y, X분의 Z 그대로 썼잖아. 그렇게 하고 보니까 자 그렇게 하고 보니까 여기 보니까 2분의 1은 밖에 있다 치고 여기를 보자 이거야. X분의 Y랑 Y분의 X를 가지고 우리가 산술기하평분을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산술기하평균 부등식을 쓸 수 있어. 어떻게 쓸 수 있어? X분의 Y 플러스 Y분의 X는 우준아 뭐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 중요해. 산술기하평균. 그렇지. 2 루트 X분의 Y 더하기 Y분의 X보다 크거나 같다. 뭐가 들어가? 이걸 까먹으면 안 돼. 이거 실수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산술기하평균에서 2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전부 다 그렇게 될 거 아니야. 얘도 앞에 2, 얘도 앞에 2, 얘도 앞에 2 붙어 있으니까 그 2가 2분의 1이랑 곱해지면서 뭐가 되겠어? 나에 들어갈 내용은 뭐가 되겠어? 2분의 1이나 2분의 3이 아니라 1이 돼야지. 그치?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 쭉 보니까 어때? 얘는 가에 들어갈 내용 뭐였어 아까? 가에 들어갈 내용 2분의 1, 나에 들어갈 내용 마이너스 2분의 3 마지막으로 가에 들어갈 내용 1이 들어가야 되니까 3번이 답이 되겠네. 그 다음에 양수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가 4일 때 얘도 아주 기초적인 문제지. 이게 상문인지 모르겠네. 기초적인 문제야. 루트 2A 플러스 루트 3B의 최대값은 그냥 보면 모르지만 잘 보면 우리가 쟤네들을 제곱하면 A와 B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잖아. 그러면 A 플러스 B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A 플러스 B라는 건 우리가 루트 A의 제곱과 루트 B의 제곱으로 봐도 되잖아. 그게 4라고. 그렇다면 뭐가 보여? 아 이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쓰는 거네. 그렇지? 루트 A에 루트 2 곱한 거고 루트 B에다가 루트 3 곱한 거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 어떻게 써줄 수 있어?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루트 3의 제곱에다가 너 뭐하니? 컨디션이 안 좋구만. 바로 밖에다 적어버렸어. 큰일 날 거네. 여기 루트 3의 제곱에다가 루트 A의 제곱 루트 B 제곱을 한 것은 5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루트 2A의 제곱 맞죠? 이것도 아니지. 루트 2A 플러스 루트 3B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그대로 쓴 거잖아. 그렇지? 그대로 쓴 거야. 그랬더니 우리 아까 전에 보니까 A 플러스 B가 4였지. 여기 4. 쟤는 2 더하기 3이니까 5네. 그래서 4, 5, 20이네. 뭐가 20이라고? 루트 2A 플러스 루트 3B 제곱의 최대값이 20이라고. 그렇다면 루트 2A 플러스 루트 3B는 당연히 마이너스 2루트 5와 플러스 2루트 5 사이일 텐데 2차 분의 쉽은 거야. 근데 뭐야? 최대값을 피해요. 얘는 양수지? 그렇지, 양수잖아. 양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양수니까 최대값 p는 2루트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서 나연아 얘가 등호가 되는 건 언제라 그랬어? AX는 BY일 때?
아닐걸? 내가 그래서 이거 특이하다 그랬잖아. 언제였어? 우진아. 얘가 언제 등호를 코시주바르츠가 등호가 되는 건 언제라 그랬어? 그래. 바꿔서 해야 돼. AY는 BX일 때야. AY는 BX일 때 얘가 등호가 성립해. AY는 BX라는 얘기는 뭐야? 여기는 루트 2A, 루트 3B였잖아. 그치? 그게 아니라 루트 2B가 루트 3A일 때 성립한다고 얘기해. 오케이? 이때 성립한다. 그러니까 729번. 그러니까 요거는 루트 없애도 되지. 둘 다 양수고 실수니까. 그래서 2b는 3a일 때네. 2b는 3a일 때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a나 b 중에 하나 넣어주면 되지. 어디다 넣어줄까? b에다가 2분의 3a 넣어줄까? 2분의 3a 넣어주니까 루트 2분의 9a 돼서 루트 2분의 9a 돼서 그래서 얼마니? 제곱에다가 하는 게 더 편한가? 제곱에다가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2a 제곱해서 하는 게 플러스 2분의 9a 플러스 3루트 a 되지. 3루트 a가 얼마다? 20이다. 아니 이게 더 어렵나? 여기다 넣을 필요 없구나. 미안. a 플러스 b가 있네. a 플러스 b에다 넣으면 되지. 아까 a 플러스 b가 4였으니까 b에다가 2분의 3 a 넣으면 2분의 3 a는 4라서 그러면 얼마야? 5a가 8이네. a는 5분의 8 하면 되고 그 다음에 b는 2분의 3 곱하니까 얼마니? 5분의 얼마? 12 이렇게 나오네. 그치? 그러면 p가 2루트고 그 다음에 QR이지. Q가 5분의 8 R이 5분의 12 이렇게 하면 돼. 할 수 있겠지. 그렇게 어렵지 않지. 코시슈바르츠 조동식 그냥 쓰면 되는 거야. 얘는 쓰면 땡이야. 그거 외에 다른 키가 뭐 없어. 얘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걸 딱 보니까 왼쪽으로 똑같은 거 나오네. 똑같은 거 나오네. 코시슈바르츠니? 저희가 코시슈바르츠 쓰면 될까? 요런 게 함정 문제지. 얘는 그대로 쓰려면은 풀기가 힘들어. 어떻게 하냐면 전개를 하는 거야. 고등학교 올라와서 이런 거 전개 잘 안 하지. 그렇지? 인수분해 했으면 했지. 근데 얘는 전개를 해보죠.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앞에가 1, 뒤에가 플러스 9. 앞뒤가 지금 어떻게 돼? 마이너스 y분의 9x고 그 다음에 뒤 앞이 마이너스 x분의 y라서 여기는 10 써주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고 어떻게 다? x분의 y 플러스 y분의 9x더라.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x분의 y도 양수, y분의 9x도 양수일 것이기 때문에 얘는 뭘 쓸 수 있다? 산술기하 평균의 부등식 쓰면 되잖아. 그치? 얘라는 놈은 누구보다 크거나 같냐면 2 루트 x분의 y 곱하기 y분의 9x보다 항상 크거나 같을 거고 약분하고 하고 나니까 얼마가 나? 6이 나오네. 그렇다면 얘가 6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10에서 6보다 크거나 같은 애가 빠지는 거니까 얘는 전반적으로 뭐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 4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k 값이 4라고. k가 더 커도 되는데 지금 k의 최소값 구하라 그랬으니까 k가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값 4가 돼.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우리 풀어야 되고 그렇게 안 많아 상문제. 문제수도 적기 때문에 어렵긴 한데 문제수가 적기 때문에 빨리 하고 빨리 끝낼 수 있으면 빨리 끝냅시다. 오늘 문제 다 풀고 가면 돼. 자, 넓이가 130은 꽃밭이래. 그랬는데 울타리 설치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야?
C에서 D까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이거는 사실 맨 뒤에서부터 봐야 돼. 설치 비용은 길이에 비례한다고 돼 있어. 그래서 길이를 재서 그냥 그거를 가격이라고 생각할 거야. 생각할 건데, 자 보니까 이렇게 해봅시다. 우리가 이 세로 길이를 A라고 해볼게. 가로 길이를 B라고 해볼게. 그러면 얘를 둘러싸서 울타리를 설치하려면 원래라면 2A 더하기 2B지. 2A 더하기 2B인데 웃긴 게 여기는 벽이 있어가지고 설치 비용이 다른 곳에 5분의 1이 돼. 그러니까 B만큼 내는 게 아니라 얼마씩 내겠어? 5분의 B만큼 내겠지 돈을. 그치? 얘는 5분의 B만큼 낼 거야. 길이가 이렇다는 게 아니야. 이거 만드는데 들어갈 비용이 5분의 B라는 거야. 그렇다면 이 울타리를 만드는데 들어갈 최종적인 비용은 얼마가 되는 거야? A 더하기 뭐라고 써? 5분의 A가 아니, 저 B가 아니지 그냥 5분의 A 5분의 A 최종적인 비용은 얼마가 되는 거? 5분의 6A와 2B를 더하면 얘한테 들어갈 최종적인 비용이 되겠지.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얘가 보면 넓이가 135래. 그 말은 A 곱하기 B가 얼마라는 얘기? 135라는 얘기겠지. 그랬을 때 얘가 최소화되려면 어떻게 돼? 어떻게 돼야 돼? 어떻게 되겠어? 울타리 설치 비용 최소로 하려고 할 때 C에서 D까지 설치할 울타리의 길이는 이렇게 나와있네. A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네. 그러면 얘의 최소값 구하려면 여기는 지금 울타리의 길이니까 음수란 게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지? 그럼 우리 뭘 써볼까? 뭘 써보면 좋겠니? 산술기하 평균 써보면 좋겠지, 그지? 얘의 최소값은 얘는 뭐보다 크거나 같냐면 2 루트 5분의 6 곱하기 2 곱하기 A. 일부러 숫자를 앞에다 몰아썼어. 왜? AB가 지금 얼마니까? 135니까 여기가 135 써버려. 135 썼더니 약분 되네. 17. 쟤는 얼마야? 12. 얼마니? 4루트 얼마니? 잠깐 나도 계산 잘못한 거 있니? 아니 근데 맞는데? 맞을 거야. 그러면 2가 밖으로니까 4 루트 얼마니? 51? 맞아? 잠깐만 계산이 틀려나? 아니 맞는데? 5 7 맞고 4 맞는데? 얼마야? 34, 6이니까 2는 밖으로 빠져도 되잖아. 2 밖으로 뺐어. 3 곱하기 27이니까 51 맞네. 요런 형태인데 그랬을 때 얘가 최소가 되려면 즉 등호가 성립하려면 뭐가 돼야 돼? 등호가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랑 얘가 같아야 되지. 얘랑 얘가 같아야 돼. 우리 지금 알고 싶은 게 A니까 이 B는 5분의 6A라고 생각하면 B라는 놈은 5분의 3A겠지. 그럼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다. 그치? 저기다 넣어줬더니 5분의 3A 제곱이 135더라 이렇게 되네. 그러면 어째 좀 껄쩍지근한데 답이? 잠깐만 중간에 뭔가 수치를 잘못 넣은 것 같은데? 왜 다르지? 잠깐만 5분의 6 맞고
아 미안. 아 여기서 마지막에 저거 잘못했구나. 미안. 마지막에 저거 나눗셈 잘못했네. 135 곱하기 3분의 5야 이거지? 135 곱하기 3분의 5 하니까 얼마야? 4, 5. 그럼 얘가 이미 9 곱하기 5잖아. 그러면 5의 제곱 되고 3의 제곱 되니까 A가 얼마라는 얘기? A가 15라는 얘기지. 그지?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양수 A, B에 대하여 좌표 평면 위에 점 4콤마구를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있다. 저 우리 B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이다. 저거 익숙한 형태지. 직선의 방정식을 저렇게 나타내는 건 언제 저렇게 나타내? A랑 B가 뭐란 얘기야 저게? 네, 혹시 알아? A랑 B가 절편일 때 저렇게 나타내. 절편을 나타내기 쉬울 때, 아니면 절편을 찾을 때 저걸 쓰잖아. X가 0이거나 Y가 0이라고 생각하고 Y가 0일 때 X는 A가 되잖아. 그렇죠? X에다 0 넣어봐. B분의 Y는 1이면 그럼 Y는 B가 되잖아. 그렇죠? A, B 둘 다 양수인 저런 절편이 있는데 저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이라는 식을 그래프로 그렸더니 당연히 X절편 A, Y절편 B가 나올 것이고 얘가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일 텐데 얘가 앞에 어딜 지나가냐면 4,9를 지나간대. 하필 여기 4,9를 지나가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 직선의 방정식에다 x에다 y에다 9를 넣어도 이 식이 성립해야겠네. 그치? 저기 지나가고 있으니까 x에다 4, y에다 9를 넣어봤더니 a분의 4 더하기 b분의 9는 얼마란 얘기? 1이란 얘기네. 요걸 가지고 이거 활용을 해볼 건데 자 그 전에 x축, y축가 만나는 점 x좌표, y좌표는 a, b라고 할 때 우리 지금 a랑 b잖아. 이때 5a 플러스 5b의 최소값을 냈는데 5a라는 건 요 길이인데 그 길이가 얼마인 거야? a랑 똑같겠지. 5b도 b랑 똑같겠지. y좌표. 그럼 a 플러스 b가 최소값이 얼마냐 물어보는 거야. 그렇지? 어떻게 하면 되겠어? 지금 보이지? 어떻게 풀지 보이지? 이 a 플러스 b라는 게 뭐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쓸 건데 뭐보다 크거나 같은지 잘 보니까 얘가 1이네. 1이라는 놈은 여기다 곱해줘도 영향이 있어 없어 결과에? 없잖아. 그냥 곱해주자고 그러면. 그냥 곱해줄게. 곱해줬더니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a분의 4 b분의 b 이대로는 못 써먹어. 아까 앞에 푼 문제랑 비슷하지. 얘 전개하는 거야. 전개해봤더니 어떻게 돼? A랑 A분의 4 곱해서 4 B랑 B분의 9 곱해서 9가 될 거고 그 다음에 A랑 B랑 곱해가지고 B분의 9A와 더하기 A분의 4B를 얻어. 그렇다면 우리 이 값인 13은 그대로 두고 얘만 산술기하 써보면 되겠지? 써도 되니? 나와나? 써도 되지. 왜 A, B가 아까 문제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 양수라고 그랬어. 써도 돼. 어떻게 쓰면 되겠어? 2루트 2를 곱한다. B분의 9A 곱하기 A분의 4B. 그럼 A, B는 당연히 서로 약분될 테니까 9, 4를 뭐 계산하고 앉아있을 필요가 없지. 밖으로 나오면 6이니까 얘는 얼마가 돼? 12. 그렇다면 얘의 최소값이 10이기 때문에 전체의 최소값은 그 최소값 12와 13을 더하면 얼마? 25가 되겠네. 그렇지? 그래서 5a 플러스 5b의 최소값 25 이렇게 구하는 거야. 자, 738번 또 봅시다. 지금 계속 비슷한 거야. 산술기 아니면 코시슈 가르쳐야 계속. 그래서 내가 설명을 아까 처음에 이 두 가지만 알면 다 할 수 있다 그런 거. 한 모서리의 길이가 6이고 부피가 108인 직육면체. 직육면체인데 모서리 하나가 6이래. 나머지 두 개 모서리 길이는 얼마인데? 알아 몰라? 모르니까 A, B라고 합시다. 부피 구할 때 어떻게 해줘야 돼? 모서리 곱하기 모서리 가로 세로 높이를 다 곱했더니 부피가 될 텐데 그게 108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힌트는 AB라는 놈이 18이다. 그랬을 때 18이 나온다. 요 얘기라고 그러는 자, 그 다음에 직육면체의 대각선 길이는 어떻게 구하니? 기억나는 사람 직육면체의 대각선 어떻게 해요? 직육면체 대각선은 건 면에 접한 대각선 말하는 게 아니지. 직육면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이렇게 이은 거 말하는 거야. 그치? 뒤쪽 여기서 앞쪽 여기까지 완전 반대인 거. 저거 어떻게 구해줬어?
얘가 가로 세로 높이가 A, B, C인 직육면체의 경우에는 어떻게 구했었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하면 거기다 루트 씌우면 저 대각선 길이였어. 요거를 이제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쉽게 풀 것이고 아니라면 좀 골치 좀 썩겠지, 그치? 이걸 다시 찾아내야 돼. 왜냐면 여기 대각선이 B제곱 더하기 C제곱이고 루트 씌우는 거. 그걸 다시 제곱해서 뭐야? 요 제곱이랑 같이 해가지고 피타고라스 뜬 게 저거잖아. 어쨌든 뭐다? 대각선의 길이는 직육면체, 정육면체 이런 애들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A제곱, B제곱, C제곱이다. 세 모서리에 이게 각자 제곱해서 넣으면 되는 거야.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이 직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를 L이라고 한다면 L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6의 제곱일 거고 그러면 얘의 최소값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뭘 알면 돼? 6제곱은 어차피 알잖아. 36이랑 얘는 정해진 애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최소값만 알면 되겠네.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최소값 얼마인데? 저건 어떻게 알아? 사순기하 평균으로 알 수 있지. 양순주 아닌지 안 나왔잖아. 양순주 아닌지 안 나왔는데 어떻게 알아? 그렇지. 길인데 어떻게 음수가 되겠어? 무조건 양수지. 그렇지? 이런 건 함정이지. 그렇다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우리가 최소값은 산술기하 평균을 활용해서 2 루트 A제곱 B제곱 양수니까 그대로 바뀌어내도 되겠지. AB라고 한다면 AB가 18이는 게 여기 얼마? 36이네. 이걸 또 신나가지고 36이니까 36, 36 최소값 72 하면 틀리죠? 왜? 이거는 길이의 제곱의 최소값이야. 실수이기 때문에 제곱을 하나 제곱을 벗겨내는 양수이기 때문에 다 최소 최대가 똑같기 때문에 대조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치면은 71을 넣으니까 얼마 나오니? 얼마야? 36 곱하기 2니까 6루트 2네, 그지? 최소값이 6루트 2 이렇게 보면 자, 739번 얘도 비슷한 문제야. 얘는 좀 말을 알아듣게 했는데 뭔 얘기냐면 가로 여기 있잖아. 이거를 다 펼쳤을 때 그걸 한꺼번에 2A라고 한 거야. 세로는 B라고 한 거야. 그렇다면 지우야,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 활용해서 2A의 제곱과 B제곱을 더하면 2루트 5의 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니? 그렇지? 2A의 제곱과 B의 제곱을 합치면 마음이 급해서 자꾸 소리 먼저 나고 B제곱을 합치면 1루트 5의 제곱이 이게 제가 얼마? 20이잖아. 20 이렇게 써줄 수 있다. 제곱이 나왔어. 뭘 써먹으면 좋을까? 나 이거 숫자 이거 잘못 썼네. 이 A제곱이 아니야. 미안. 안 틀리라고 답을 치면 틀려버려.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은 어떻게 구하는데? 잘 보니까 밑에 있는 모서리 다 합치니까 2A래. 위에도 2A겠지? 합치면 4A. 그 다음에 다음아 이 길이가 B인데 B에 해당하는 모서리 몇 개야? 4개니까 당연히 4B. 4A 더하기 4B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는 거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A 플러스 B의 최대값 구했잖아. 그치? 어떻게 구해? 여기 있는 걸 써먹자는 거야. 얘는 잘 보니까 A 앞에 2가 곱해져 있고 B 앞에 1이 곱해져 있으니까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에다가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을 했을 때 걔는 항상 5보다 더 나갔다? 5보다 더 나갔니? 2A 플러스 좀 잘못한 것 같은데 뭔가? 저 종이를 점선으로 다 적어서 종이 점선 아닌가? 2A 플러스 B의 제곱 이거 맞니? 이거 아닌데? 미안. 이거 아니야. 미안. 우리가 지금 쓰려는 게 있는 재료가 얘잖아, 얘. 그치? 얘를 쓰려면 우리가 뭘 해야 돼?
예제곱과 예제곱을 더한 걸 쓸 수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써볼게. 2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라고 써볼게. 그 다음에 얘가 결론적으로 뭐가 되도록, 결론적으로 얘가 되도록 하는 거야. 어떻게? 앞에는 2제곱, 뒤에는 1의 제곱. 이렇게 쓰면 얘가 a, 얘가 x에 해당하는 놈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돼? 2 곱하기 2에 해당하면 4a이잖아. 1 곱하기 b, 아니 거꾸로 썼니 내가 지금? 여기는 안 썼구나. 미안. 4의 제곱. 4 곱하기 b 하면 3이 되잖아. 그치? 4a 플러스 4. 요거의 제곱. 우리 지금 코시-슈바르츠 그냥 그대로 쓰고 있는 거야. 앞에 숫자만 바꾼 거야. 그치? 그랬더니 얘가 얼마냐면 20이고 제가 얼마냐면 20이라서 둘이 곱하니까 얼마? 400이네. 그렇다면 얘네들은 양수고 실수니까 제곱했을 때 40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실제 숫자는 얼마보다? 20보다 작거나 같겠다. 그치? 그래서 최대값이 20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여기까지 일단 문제 풀어봅시다. 여기까지 설명한 문제만 하나 풀어. 다음에 740번 한번 같이 봅시다. 여기 보면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선분 AB는 1대2로 내분했고 선분 BC는 2대1로 내분했고 뭔 얘기야? 위에는 1대2, 밑에는 2대1이니까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3등분, 3등분, 3등분 이렇게 했다는 얘기야. 그렇지? 3등분, 3등분 한 거야. 그랬을 때 자, 세로를 A, 가로를 B라고 해볼게. 그러면 우리가 PQ의 길이가 4루트 3이란 걸 알았어. 저 PQ라는 건 잘 보니까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의 빗변이네. 저 직각삼각형 여기를 보니까 얼마? B를 3으로 나누면 3분의 B네. 그러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A의 제곱에다가 3분의 B의 제곱을 더했더니 피타고라스 정리대로 4루트 3의 제곱이니까 얼마니? 48이 되더라. 이걸 좀 활용해 볼 수 있게.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건 뭐냐면 ABCD 넓이의 최대값이야. ABCD 넓이의 최대값은 뭔데? AB란 걸 알아야 돼. 그런데 AB를 잘 보니까 A나 B나 둘 다 실제에 있는 길이기 때문에 0보다 크겠지? 뭘 쓸 수 있다는 거야? 산술기하평을 쓸 수 있다는 거야. 그치? 얘를 그냥 그대로 써봅시다. 어떻게 써? A제곱 플러스 3분의 B의 제곱. 요 놈은 뭐보다 크거나 같냐 무조건 2루트 기하평균 A제곱 곱하기 3분의 B제곱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다는 거야. 그렇다면 얘는 루트 3을 알아야 되고 위에는 2AB가 되네. 이놈이 뭐보다 작거나 같다? 48보다 작거나 같아. 양변 2로 나눠주니까 24. 양변 루트 3 곱해주면 24 루트 3이네. 좀 이상한데? 뭐 잘못했나? 미안. 여기 9분의 B제곱이지? 미안. 9분의 B제곱이니까 여기가 그냥 3이네. 더 쉬웠었네. 여기가 그냥 3이니까 양변 3으로 곱해주니까 얼마? 72가 돼서 AB의 최대값이 얼마다? 넓이 최대값이 72 이렇게 나오면 되게 쉬운 문제였네요. 곱셈을 드렸어. 자, 두 대가 쓴 AC, BD의 교점을 오라고 했을 때 OAB, OCD의 넓이가 각각 2랑 8이래.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여기 있는 애들 전부 하나 각자 A, B, 그다음에 C, D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전체 사각형의 넓이의 최소값이라고 되는데 이 전체 사각형 넓이는 잘 보니까 2분의 AB 그 다음에 2분의 BC 왜 이래? 2분의 CD 마지막으로 2분의 AD를 다 더하면 저 전체 사각형 모양이 되네.
그 중에서 OAB, OCD가 지금 얼마야? OAB, OCD의 넓이가 각각 2랑 8이라는데 그렇다고 AB에다 2 넣으면 안 되지. 그지? 삼각형 넓이가 2라고 해서 얘를 그냥 통째로 2라고 써줘야지. OCD는 어떤 놈이야? 요 놈이니까 CD네. 그러면 얘는 통째로 8이라고 써주면 되겠다. 그럼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얘네 둘이 더했을 때의 최소값만 알면 되겠다. 10 더하기 2분의 BC 더하기 AB의 최소값만 알면 되겠네. 저거의 최소값 어떻게 알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저거의 최소값.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면 돼? 이놈의 산술기압평면을 써보자고. 어차피 둘 다 양수일 거 아니야? 양수 플러스 다 양수일 거 아니야? 요놈의 산술기압평면을 써보니까 2 루트 A BC 곱하기 AB의 경우에는 AB 곱하기 CD랑 똑같을 텐데 우리 AB가 얼마인지 알지? 수민아 AB가 얼마게? 땡! 내가 그것 때문에 그렇지. 그것 때문에 일부러 물어봤어. 이렇게 많이 틀리나? 전형적인 실수를 지금 잘 보여줬어. 샘플을. 사각형 넓이라 가지고 헷갈리는 면이 있단 말이야. AB가 4라는 거 무조건 헷갈리지 말고. 그러니까 당연히 CD는 얼마겠어? 나야. 16이겠지. 아 실수 안 하려고 아직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4랑 16이니까 64니까 밖으로 나오면 8이네 8. 그래서 여기가 16이 되고 여기에 최소값 16이니까 전체적으로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는 거야. A, B, C, D 전체 넓이의 최소값이 18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지. 숫자가 안 헷갈리면 되는 문제예요. 이 문제가 오답률이 상문제에 있는 게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이거든 다. 오답률이 높은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헷갈려서 그래. 이런 걸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얘는 딱 보니까 각이 나오지 원주각형이잖아 이거. 저렇게 저 원의 지름을 가지고 만들어진 각 APB 같은 경우에는 저 P를 어디에 둬도 지우야 항상 몇 도다? 90도다. 피타고라스라는 얘기네. 어떻게 써볼까? 3AP 더하기 4BP의 최대값을 구하는데 AP를 우리가 A라고 해봅시다. BP를 B라고 하면 우리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항상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P라는 값이 항상 90도일 것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8의 제곱 즉 64네. 자, 그 다음에 3AP 플러스 4BP의 최대값을 구하라는데 우리가 딱 보니까 AP, BP가 전부 실수이기 때문에 뭘 쓸 수 있어? 코시-슈바르트 방정식을 쓸 수 있겠다. 코시-슈바르트 방정식 써보니까 어때? 3과 4라 그랬으니 앞에는 3의 제곱, 그 다음 4의 제곱 써주고 그 다음 괄호에는 A제곱, 그 다음 B제곱 써주고 얘가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다? 3a 플러스 4b의 제곱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랬을 때 얘가 지금 얼마야? 9랑 16이니까 25. 얘는 아까 얼마였어? 64였네. 이걸 또 곱하고 앉아있는 미련한 사람은 없겠지. 양변의 제곱만 지우는데 뭐 a, b 값이 어차피 실제 길이기 때문에 양수일 거 아니야. 마이너스 생각하지 말고 아 얘의 제곱이니까 제곱을 없애려면 얘도 제곱을 없애고 얘도 제곱을 없애서 간단하게 3a 플러스 4b라는 놈의 최대값은 40이구나 간단하게 알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743번 요거는 조금 계산이 필요한 문제고 머리도 좀 써야 되는데 그렇다고 내용이 어렵냐? 그건 아니야. 원리 자체는 엄청 간단해. 그냥 귀찮아서 그래. 꼭지점을 B라 그랬어. 꼭지점을 B라 그랬으니까 B 이렇게 딱 찍어주고 그 다음에 A서부터 B까지 이렇게 이은 거야. 이었는데 이 중에서 이 A, B의 중점을 B라고 할 거야. B를 C라고 할 거야. 그랬을 때 이 C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 거기를 H라고 했을 때 CH 길이는 이렇게 물어보는데 CH 말은 되게 어렵겠는데 사실은 뭐야? A, B 꼭지점과 교점 사이의 중점을 구해서 K의 X좌표 구의 이 말이랑 똑같지. X좌표가 C에서부터의 거리일 거 아니야. 수선 길이일 거 아니야. 그렇다면 A좌표와 B좌표만 구하면 사실은 끝나는 문제야. A좌표는 뭔데? A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해? 둘 사이의 교점이라 그랬으니 fx는 gx다 라는 걸 활용해서 x가 무언지를 구하면 되겠지. fx는 gx다. fx는 12x제곱 마이너스 2ax고 gx는 a분의 1x인데 넘어오면
x제곱 마이너스 괄호 열고 2a 플러스 a분의 1x라고 일단 써주고 그러면 여기를 x로 묶어주면 x 2 x 마이너스 2a 플러스 a분의 1이 되니까 x는 0 또는 2a 플러스 a분의 1이라는 얘기인데 0은 이게 선점했지 5라는 애가 a가 되기 위해서는 x가 뭐가 돼야 돼? x좌표가 2a 플러스 a분의 1이 돼야 돼. 그렇다면 a라는 놈의 좌표는 x좌표가 2a 플러스 a분의 1일 거고 y좌표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나와나 y좌표는 fx든 gx든 쉬운 쪽 어디에다가 아무거나 넣으면 돼. 그러면 y좌표 똑같이 나올 텐데 얘가 쉬우니까 a분의 1을 전반적으로 구하면 되잖아. a분의 1을 구해줬더니 2 a분의 1을 구해줬더니 a제곱분의 1이 돼서 요게 y좌표네. a의 x좌표 y좌표 구했어. 그 다음에 b라는 놈은 잘 보니까 저 fx의 꼭지점이네. 저 fx의 꼭지점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요 놈을 완전 제곱식 만들면 되잖아. 완전 제곱식 만들었더니 x-a제곱에다가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해줘야 되니까 뒤에 마이너스 a제곱이 붙어서 얘는 a, 마이너스 a제곱이 꼭지점이야. 오늘은 정신이 안 드네. 왜 이러지? 이랬을 때 A와 B 사이에 중점 구하는 건 이제 쉽잖아. 그냥 얘네 둘이 더한 것의 절반, 얘네 둘이 더한 것의 절반이잖아. 근데 그 C의 좌표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은 X 좌표만 필요한 거니까 얘랑 얘 더해서 반자르면 끝이네. 그치? 얘랑 얘 더해서 반자르니까 A 더하기 2A는 3A인데 반자니까 2분의 3A. 좀 알아보기 편하게.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더했더니 a분의 1인데 반자니까 플러스 2a분의 1이 됩니다. 딱 봐도 보이지? a라는 놈이 지금 우리가 y축의 오른쪽에 있으니까 양수라는 걸 알잖아. 그렇지? 그렇다면 다음에 양수 얘기 나왔으니까 뭘 쓰면 되겠어? 앞으로 양수가 나오면 무조건 산술 기하를 떠올려줘야 돼. 실수가 나오면 코시 슈바르트를 떠올려줘야 돼. 그래서 양수이기 때문에 산술 기하를 써보니까 2 루트 2분의 3a 곱하기 2a분의 1 하니까 약분이 되고 얘는 밖으로 나가서 2랑 약분이 되고 뭐만 나와서 루트 3이 남는데 루트 3. 그래서 성분 CH 길이의 최소값이 얼마더라? 루트 3이더라. 이렇게 풀면 된다는 거죠. 넘어가서 이 도전 기출이 좀 진정한 의미의 상문제인 것 같아. 이 앞에는 사실 코시 슈바르츠랑 그냥 산술기하 그냥 활용하는 수준이었고 여기가 744번이 조금 이해해야 될 게 있거든. 뭔 내용이냐면 2보다 큰 자연수 n에 대해서 n제곱 마이너스 1에다 루트 씌운 게 무조건 무리수라는 거야.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 뭘 활용하는데? 규율법을 활용한다. 규율법을 활용한다는 건 뭐야? 요새 그 인터넷에서 유명한 충청도 화법, 교토화법 비슷한 거야. 얘는 A는 B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줘야 돼? A는 사실은 B가 아니요 하고 말한 다음에 그 말한 게 어떤 거? 모순이란 걸 깨닫게 해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이 우리가 무리수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규율법을 이용하려면 처음에 뭐라고 가정하는 거? 유리수라고 가정해야 되지. 규율법은 반대로 얘기하는 거. 유리수. 다에는 유리수가 들어가야 돼. 자, 그럼 유리수란 게 뭔데 나는? 증명 파트가 쉬우면서 어려운 게 이런 거야. 너네들이 앞에서 이미 배웠던 수학의 엄밀한 의미와 정의를 알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 유리수가 뭐니, 우진아? 응? 분수가 그래,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야. 원래 의미는 이게 번역을 제대로 해서 유리수가 아니라 유비수가 돼야 되거든. 정확히 말한 이 유리수 원래 의미는 비례로 나타낼 수 있는 수야. 비례로 나타낼 수 있는. 근데 비례는 분수랑 사실 똑같잖아. 비례를 수로 나타내는 게 분수는 되니까 비례로 나타낼 수 있는 수,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기 때문에
얘를 기하분수로 한번 나타내 본 거야. 서로서인 자연수 b분의 a라고 하면 기하분수 맞지?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 분수. 유리수라면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이 유리수라면 이렇게 기하분수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양변을 제곱한다면 왼쪽은 n제곱 마이너스 1, 오른쪽은 b제곱분의 a제곱이 될 텐데 b제곱을 양변에 곱하면 나의 뭐가 들어가겠어? 나의 b제곱 가로 열고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겠지. 양변 제곱했다면 b제곱을 곱한 거야. 그랬는데 여기가 지금 는 a제곱이지. a제곱이 되기 위해선 얘네들을 곱하면 돼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6을 곱하기 위해선 6을 만들기 위해선 2 곱하기 3 하면 돼 이 얘기랑 똑같잖아. 그 말은 b제곱이 a제곱의 약수란 얘기네. 그치? b제곱이 a제곱의 약수란 얘기네. 근데 이게 말이 안 돼. 아까 a랑 b가 서로소라며. 서로소인데 어떻게 약수가 돼? 되는 경우 언제야? b가 볼 때. b가 1이면 가능하지. b가 1일 때. 그럼 b가 1이라고 치면 n제곱 마이너스 1은 그대로 a제곱이란 얘기라서 마이너스 1 넘어갈까? n제곱은 a제곱 플러스 1이란 말이야. 똑같네. 지금까지 한 얘기인 거니까. 자 그렇다면 a가 짝수냐 홀수냐 요거에 따라서 경우를 나눠보죠. 짝수라면 a가 짝수라면 n이 짝수 a가 2k 짝수라면 이 n제곱이라는 놈이 n제곱이라는 놈이 2k의 제곱보다는 크고 2k 플러스 1의 제곱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그게 존재하는 자연수가 있니? 2의 제곱과 3의 제곱이 있잖아. 그 사이에 무언가를 제곱했더니 4와 9 사이에 근데 4와 9 사이에 제곱해서 4와 9 사이가 되는 자연수가 있냐고. 없잖아. 그치? 2와 3 사이인데 자연수 자체가 없잖아. 자연수가 아닌 다른 수겠지. 그리고 말이 안 돼. 그치? n이 자연수가 아니라는 얘기밖에 안 돼. 처음에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랬냐면 자연수 n에 관해서 그랬지. 두 번째로 여기도 마찬가지야. 2k 플러스 1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n제곱이 뭐보다 작아야겠어? 2k 플러스 2의 제곱보다 작아야지. 그치?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a제곱과 그러니까 왜냐면 n제곱이 뭐라 그랬어? a제곱 플러스 1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a 플러스 1의 제곱보다는 작을 거 아니야. a제곱 플러스 1이. 그래서 a의 제곱과 a 플러스 1의 제곱 사이에 있는 자연수가 있냐 제곱했을 때 그 사이에 들어가는 없잖아. 없기 때문에 요거는 뭐다? 말이 안 된다. 이런 자연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루트 n제곱 마이너스 유리수가 아니라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무리수가 될 수밖에 없다.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규律법이라는 방식이었어. 그래서 지금 들어가야 될 거 가의 유리수 나의 b제곱 가로 열고 n제곱 마이너스 1 다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a제곱 플러스 1이 들어가야 돼. 뜬금없이 b가 들어갔네. 나의 2k제곱 나의 2k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푸는 문제였어. 가끔 나와. 수능에도 나온 적 있어. 이런 증명 문제가 가끔 나와. 자 여기를 한번 봅시다. 745번 이렇게 되네. 내부에 한다면 세변 비슷해. 딱 봐도 보이지. 딱 봐도 어떻게 나누는 거야. 우리 예전에 내심 같은 거 할 때 중2 때 내심할 때 썼던 그 방법. 전체의 넓이를 어떻게 구해? 삼각형 APB 더하고 BPC 더하고 그다음에 CPA 더해서 걔네 셋의 넓이를 가지고 전체 넓이를 구하는 방식을 우리가 쓸 수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해볼 거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0 곱하기 A 곱하기 2분의 1이 APB의 넓이지. 그러니까 5A네. 다른 것도 마찬가지야. 8 곱하기 B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B. 마지막으로 3C까지 더하면 그게 이 삼각형 전체의 넓이가 될 텐데 넌 전체 넓이 구할 수 있잖아. 8, 6에 48에 2 나오게 24네. 5A 플러스 4B 플러스 3C가 24라는 걸 이미 알 수 있네.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냐면은 A분의 5 더하기 B분의 4 더하기 C분의 3이 뭐냐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되겠어? 5A 플러스 5B, 5C
세 개 활용한 다음에 잘 보니까 그러니까 관건은 뭐냐면 얘네들을 각자 곱하는 수가 나오면 편하잖아. 약분이 되니까. 그렇지? 산술기하를 써보려니까 산술기하는 안 돼. 항이 벌써 3개인데 못 써봐? 코시슈바르츠 써보는 거지. 코시슈바르츠 써보는데 이 상태로는 어렵지. 어떻게 써야겠어? 얘네를 무언가의 제곱이라고 생각하자. 응? 얘는 어차피 0보다 다 크잖아. 저쪽이나 이쪽이나 ABC가 양수라서 실제 길이가 양수일 거 아니야. 0 아니고. 그렇다면 얘네들을 이렇게 하면서 해보죠. 얘가 루트 5a의 제곱일 거라고 생각해보자고. 얘는 루트 4b의 제곱일 거라고 생각해보자고. 루트 3c의 제곱이라고 생각하고 쟤네도 마찬가지야. 루트 a분의 5의 제곱, 루트 b분의 4의 제곱, 루트 c분의 3의 제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대로 그대로 쓴다면 루트 a분의 5의 제곱 더하기 루트 b분의 4의 제곱 더하기 루트 c분의 3의 제곱. 코시슈바르츠 항이 3개인데 돼? 안 돼? 되지. 코시슈바르츠는 대응하는 서로 곱하는 항이 4개, 5개, 6개 심지어 무한이라도 돼. 아까 전에 처음에 얘기했어요. 늦게 온 사람들은 못 들었지만 루트 5의 제곱 더하기 루트 4b의 제곱 마지막으로 루트 3c의 제곱 이렇게 하니까 얘가 뭐보다 크거나 같냐면 얘랑 곱하면 5가 되니 루트 5랑 루트 5 서로 약분돼가지고 사라질까? 거꾸로 쓴 거 같잖아. 아닌가? 아니구나. 제대로 썼네. 곱하고 곱하니까 뭐가 돼? 5가 되네 그냥 5. 그치? 맞아? 얘랑 곱하면 5 되잖아. 루트에 있는 사라지고. 그래서 5 더하기 4 더하기 3의 제곱이 될 때. 그러면 이 부분을 보니까 얘가 지금 얼마야? 12네. 144네. 144. 아까 전에 얘는 구했잖아. 5a 플러스 4b 플러스 3c가 이게 얼마였어? 24잖아. 그럼 양면에 24로 나눠줄까? 얼마 나와? 6이지. 6. 뭐가? 얘가. 그럼 끝났네. 얘의 최소값이 6이다. 너무 쉽다. 자, 그 다음에 얘도 쉬운 문제야. 오조선 하나만 딱 그으면 이거 풀려. 자, 사각형 ABCD 둘레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둘레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먼저 이렇게 해봅시다. 어떻게 해보냐면 B랑 D를 잇는 거야. 이게 아닌데? B랑 D를 이어볼게. 이렇게 직선으로. 이어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왜 이렇게 똑바르지가 않아. B랑 D를 이어보니까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생겼고 우리가 BD의 길이도 알 수 있네. 49에다가 1도 아니고 50이네. 그치? 루트 50이겠다. 5루트 이렇게 안 쓰게 그냥 루트 50 쓸게. 루트 50이래.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ABCD의 둘레 길이니까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한다면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뭐라는 거 50이라는 건 알 수 있지. 그치?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 피타고라스 정을 활용하니까. 그렇다면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 구하라 그랬으니 우리가 뭘 쓰면 좋겠어? AB를 구하면 되겠네. 어떻게 구해? 자, 산술기하 써볼게. 어떻게 써?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을 텐데 이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이 50이니까 양변을 2로 나눠주니까 5. 그렇다면 루트 AB가 5보다 작거나 같다. 어차피 양수니까 마이너스 신경 안 쓰고 제곱해주면 AB의 최대값이 25다. 아니 AB는 알았는데 A 플러스 B를 알아야 되잖아. 어떻게 알아? 산술기하도 그렇고 코시슈바르츠도 그렇고 아까 전에 뭘 알라고 그랬어? 언제 등호가 성립되는지 알아야지. 언제 등호가 성립돼? 산술기하는 둘이 같을 때 성립하지. A는 B일 때가 얘는 등호가 성립한단 말이야. 그렇지? 그렇다면 A, B가 각자 얼마나 거? 5란 얘기네. 5. 그렇지? 여기도 5, 여기도 5. 이럴 때 이게 최대일 때가 되니까
잠깐만. 맞네. 그래서 둘레 길이의 최대값은 얼마? 좀 이상한데 잠깐만. 22를 잘못하는 것 같아. 계산하고 잘못했나 본데? 이 방식으로 안 되겠다. 아닌가? 25 아니에요? 네. 어디가? 50 2호가 25인데. 아니야, 이 방법으로는 안 돼. 미안, 이걸로는 안 된다. 잘못 썼다, 야. 이걸로는 A, B의 최대값이지, 둘레의 길이라면 A 더하기 B의 최대값 구해야 되잖아. 그치? A 더하기 B 최대값 구하려면 이게 아니네. A 더하기 B의 최대값 구하려면은 산술기하가 아니라 뭘 써야 돼? 산술기하가 아니라 잘 보니까 얘는 A제곱 앞에 1, B제곱 앞에 1 붙어 있는 애잖아. 그치? 요렇게 해줘야 되네. 식을 세울 때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에다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곱한 것이 뭐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는 걸 알 수 있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잖아. 그치? A 플러스 B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알 수 있잖아. 그치? 코시-슈바르츠 그대로 쓴 거야. 그랬는데 얘가 지금 50이고 얘가 2니까 100이네. 그치? 100이네. 그럼 A 플러스 B라는 놈이 제곱했을 때 100인데 A, B 둘 다 일단 양수잖아.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A 플러스 B의 최대값이 10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전체 둘레의 최대값은 어떻게 돼? A 더하기 B 더하기 1 더하기 7이니까 전체 둘레 길이의 최대값 18이 되겠지. 그러네. 아까 전에 하면은 뭘 구할 수 있어? 아까 전에 산술기였으면 얘는 뭘 구할 수 있어? 넓이의 최대값은 구할 수 있지. 그치? A, B의 값이. 문제를 잘못 봤어. 넓이인 줄 알았어. 자, 그 다음에 잠깐만, 앞에 우리 하고 이거 한 거지? 여기가 마지막이지? 그럼 여기까지 일단 두 페이지 풀어보고 갑시다. 마지막 네 문제 풀고 문제 풉시다. 여기도 코시-슈바르츠랑 그다음에 산술기하 편을 써가지고 하는 문제인데 747번이 좀 어려워 보이고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은 계산하는 게 귀찮을 뿐이지 어렵진 않아. 저거는 전형적인 딱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 문제 맨 처음에 수민아 무슨 수래 A, B가 양수래. 감이 오지. 이거는 못 쓰는 거래. 산술기하 쓰는 거래. 어지간하네. 산술기하를 써볼 건데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쟤를 그냥 쓰지 말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2a 플러스 3b잖아. 그러니까 얘의 분모를 한번 여기다가 더해볼 거야. 어떻게 더한대 곱해볼 거야. 어떻게 곱할 거냐면 2a 플러스 1이잖아 분모가. 그걸 그대로 올려. 제 역수. 저거 적으면 되는데. 아니구나. 여기에다가 3b 플러스 1도 이렇게 더할 거야. 얘를 그대로 여기다 곱해주는 거야. 1분의 1 플러스 3b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얘는 왜 이래?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얘를 그대로는 못 쓰겠지. 전개해 주는 거야. 앞에 곱하니까 1 됐어. 뒤에 곱하니까 1 됐어. 그 다음에 앞에랑 뒤에를 곱하니까 3b 플러스 1분의 2a 플러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앞에를 곱하니까 2a 플러스 1분의 3b 플러스 1이 됐는데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산술기하 쓸 수 있죠. 이 부분만 산술기하를 써서 보니까 뭐보다 크거나 같냐면 2 루트 3a 플러스 1분의 2a 플러스 1
곱하기 2a 플러스 1분의 3b 플러스 1이니까 당연히 약분 통째로 돼서 여기는 최소값이 있네. 그러면 1 더하기 2니까 최소값이 얼마라는 얘기? 4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 구하려는 게 뭐였어? 얘였잖아. 얘가 얼마인데? 4분의 1이라네. 여기가 4분의 1. 얘는 잘 보니까 2a 플러스 1 말고 2a 플러스 3b 더하기 2잖아. 이거 잘 보면, 그치? 여기에 4분의 1을 곱한 것의 최소값이 4라는 얘기입니다. 양변에 4를 곱해줬더니 2a 플러스 3b 플러스 2라는 놈은 16보다 크거나 같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16, 2가 넘어가니까 2a 플러스 3b는 14보다 크거나 같아서 최소값 얼마? 14 이렇게 구하는 거죠. 할 수 있겠지? 이 정도는. 자,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16이고 c제곱 플러스 d제곱이 4인데 ab 플러스 cd의 최대값, 그 다음에 ac 플러스 bd의 최대값을 구하래. 저는 일단은 두 개 다 써야 돼. 산술기하 먼저 써보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는 놈은 2 루트 a제곱 b제곱보다 클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 값은 16 넣어주고 여기는 2ab잖아. 여기서 a, b, c, d가 0이 아니기 때문에 a, b, c, d 중 누구도 0이 아닌 거지, 그치? 맞지? a, b, c, d가 누구 중 0이 아니야. 아 잠깐만, 요걸 안 썼다. 절대값 a. 그러니까 a, b란 놈은 마이너스 8보다는 크거나 같고 8보다는 작거나 같아. 그 다음에 c도 마찬가지로 해보는 거야. c제곱 플러스 d제곱이라는 걸 산술기하를 써가지고 최소값을 구해주니까 c제곱 d제곱 해서 얘가 2cd의 절대값. 여기가 아까 얼마였어? 4니까. 그러면은 2가 돼서 cd라는 놈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아. 결국엔 AB 플러스 CD의 최대값이라면 AB도 최대일 때 CD도 최대일 때니까 AB 플러스 CD의 최대값은 뭐가 되겠어? 10이 되겠네. 일단 요건 구했어. 그 다음 저거는 어떻게 해? AC 플러스 BD는 AC 플러스 BD는 잘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또 활용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번엔 코시 슈바르츠를 써보는 거. A제곱 플러스 B제곱 써주고 C제곱 플러스 D제곱 해주니까 얘는 코시 슈바르츠 그등식에 따르면 뭐보다 항상 크냐면 AC 플러스 BD의 제곱보다 항상 크더라는 거야. 그치? 근데 얘가 아까 얼마였니? 얘가 아까 16이었니? 16. 여기가 4였으니까 AC 플러스 BD의 제곱이라는 놈은 뭐보다 64보다 작거나 같네. 맞지? 따라서 AC 플러스 BD라는 놈은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고 플러스 8보다 작거나 같아서 최대값이 아니면 최소값이 아니면 최대값이네. 그래서 M2는 얼마가 되는 거? 8이 되는 거. 그래서 M1, M2 10 곱하기 8에서 80 이렇게 구합니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서로 다른 세 원이 있어. 이 중에서 제일 넓이가 가장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최대값은, 그러면 이 서로 다른 세 원의 반지름을 작은 거부터 A, B, C라고 해볼게. 근데 둘레의 길이의 합이라 그랬으니까 2파이 R 써서 2파이 A 더하기 2파이 B 더하기 2파이 C 했더니 그 둘레의 길이의 합이 얼마였냐면 16파이라는 거야. 양면을 전부 다 2파이로 나눠주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라는 얘기? 8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넓이의 합이 저거니까 넓이의 합은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 A 제곱, 파이 B 제곱, 파이 C 제곱 했더니 얼마더라? 24파이더라. 파이로 다 나눠주니까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 얼마다? 24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반지름 길이의 최대값은 이랬으니까 우리가 뭘 활용해 볼 거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봅시다.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C제곱이잖아. 그치? C제곱이니까 C니까 자
C의 최대값이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24 마이너스 C제곱 요걸 활용해 보자고. 자 그러면 얘는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에다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곱해보면 이게 코시 슈바르츠 고등식 쓴 거잖아 지금, 그치? 그러면 뭐보다 항상 A 플러스 B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겠네. 맞니? 맞아 안 맞아? 맞지? 응. 그런데 잘 보니까 얘는 2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뭘로 바꿀 수 있어? 24 마이너스 C제곱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48 마이너스 2C제곱은 뭐보다 크거나 같냐면 A 플러스 B의 제곱인데 A 플러스 B는 또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이걸 참고하면 A 플러스 B는 8 빼기 C지? 그지? 그래서 이 식 두 개 전부 다 C에 관한 식으로 고칠 수가 있네. 고쳐놓고 보니까 어때? 48 마이너스 2C제곱은 C제곱 마이너스 16C 플러스 64라서 이쪽으로 옮기는 게 편하지. 3C제곱에 3C제곱 잠깐만 부동은 그대로 냅두고 3C제곱 마이너스 16C 잠깐만 마이너스 16C 그 다음에 얼마야? 48 넘어오니까 16이니? 맞지? 플러스 16 이렇게 되면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게 인수분해가 되나? 안 되고 12, 4 되네. 되지. 3, 4, 12 하니까 되네. 여기는 3C-4랑 C-4로 인수분해 되잖아. 그게 0보다 작거나 같다. 맞지?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 오케이 되네. 그러니까 4가 더 크니까 C라는 놈은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은 찾으려 하는 것이 최대야 최소야? 최대값이야. 그러니까 C의 최대값 얼마? 4 이렇게 구합니다. 이것도 쉬운 문제지. 소시주바로 참고만 쓰면 나오는 문제니까. 그 다음에 양수 AB에 대하여 한면 길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A 대비로 내분하는 점을 이렇게 구했는데 MFG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거 중립 때 배운 거 있잖아. 여기 뭐야? M이 지금 중점이니까 여기 있는 MFG라는 놈은 삼각형 HFG의 넓이의 몇 분의 몇이다 지우야? 절반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겠다. 그래서 절반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 자 그러면은 FG랑 우리가 HG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 어떻게? 얘가 지금 B잖아. BB. 그렇지? B제곱 더하기 B제곱 하면 2B제곱인데 그게 FG의 제곱이니까 FG는 사실상 뭐야? 루트 2B라는 거 알 수 있지. HG도 마찬가지로 A제곱 A제곱 하니까 루트 2A라는 거 알 수 있지. 그럼 우리 알 수 있는 거 얘 제곱하고 얘 제곱하면 얘의 제곱이잖아. 그랬더니 2A 더하기 2B 해본 게 얼마라는 거야? 36A니까 72네.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해볼 건데 자 넓이를 그러면 우리가 이 넓이라는 거 잘 보니까 넓이는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 HFG 삼각형의 2분의 1이야. 그치? 그게 MFG의 넓이야.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 쓰고 이 HFG의 넓이는 뭔데? 잘 보면 제가 직각이라는 게 얘 직각이지. 이거를 먼저 설명했어야 돼. 얘 직각 맞지? 왜 직각이야? 여기가 직각 이등변이잖아. 여기가 직각 이등변이야. 그치? 그랬을 때 여기가 x, y, x, y, y라 그러면
180에서 2x 뺀 게 90이고 180에서 2y 뺀 게 90이니까 이해되네? 그러니까 x, y 뺀 여기도 얼마? 90 되겠네. 어차피 직각 이등변에 45, 45잖아. 45, 45잖아. 여기가 직각인 거는 명확해. 그래서 요거 피타고라스 쓴 거야. 그럼 직각이니까 이거 얘 곱하기 얘 하면 넓이잖아. 2분의 1 하면. 그럼 HFG의 넓이가 얼마냐면 2분의 1 곱하기 아까 뭐였어? 이거 길이가 루트 2b 루트 2a니까 루트 2 곱하기 2에서 밖으로 나와서 2 써주고 루트 ab 얘는 사라지고 즉 2분의 1 루트 ab의 최소값 또는 최대값이구나. 최대값 구하면 끝나는 문제다. 근데 이건 너무 쉽지. 왜? 우리가 이미 알아. 뭐를? a 플러스 b라는 놈이 36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 이걸 활용하면 되겠네. 뭘 써? 다 양수잖아 어차피. 산술기였으면 되잖아. 그치? 산술기였으니까 a 플러스 b라는 놈은 뭐보다 더가 같냐? 2 루트 a보다 그거나 같더라. a 플러스 b는 36이고 2로 약분하니까 18이라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거였지. 2분의 1 루트 ab의 최대값은 얼마겠어? 9겠네. 그래서 이 삼각형 GMF의 GFM의 MFG구나. MFG의 최대가 얼마? 9 이렇게 구하고. 어렵지 않지 이것도. 간단한 문제. 여기까지. 문제 한번 쭉 풀어봅시다.